자, 아발론이 전복에 관련된 마지막 상식,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상식은요. 전복은 굉장히 귀한 음식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임금님만 드시게끔 임금님께 바치는 진상품과 관련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복이 그래서 이 진상이라는 말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진상이라고 할 때는 임금님께 그 음식을 드리는 거잖아요. 선물로. 그래서 기프트를 씁니다. 기프트 누구를 위한? For the king. 왕을 위한 선물이다. 기프트라고 그래서요. 이걸 우리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진상품 또는 진상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gift for the king. gift for the king. 이 진상품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진상이라는 이 단어가 그 조선시대 때 임금님한테 꼭 바쳐야 되는 특산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전복이 아발로니가 제주도에서 주로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주도의 목사가 그 관리가 임금님께 이제 기프트 포 더 킹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복을 특산품으로 매번 올렸다 이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복을 따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발로니를 따는 사람은 바로 해녀죠, 해녀. 네, 해녀는 여자 다이버예요. female diver. 아주 단순하죠, 영어 단어가. 네, 해녀, 바다의 여자라는 뜻이 아니라 다이빙을 해서 이제 그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 female diver라고 하는데요. 이 아발로니를 딸 때 그 당시에는 칼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해녀들, 피메일 다이버가 들어가서 전복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그거를 따왔거든요. 근데 한 번 놓칠 때가 있잖아요. 한두 번. 한 번 딱 바위에 붙어 있는 놈을 떼야 되는데 그걸 떼지 못하고 실패를 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아발로니가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요. 바위에 더 꽉 달라붙습니다. 그 발을 이용을 해서. 그때는 그걸 떼내지를 못해요. 네. 근데 해녀들이 그걸 떼내야지만 그 임금님한테 진상품 기프트 포 더 머니를 기프트 포 더 머니래. 네. 기프트 포 더 킹을 네,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지 않는 아발로니를 어떻게든 떼내려다가 숨이 막혀서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발로니를 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 그 2014년인가요? 벌써 꽤 오래됐는데 대한항공 부사장 그 뉴스에서 기내 서비스 그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후진시키고 사무장을 내리게 했던 그런 짓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걸 대표적인 진상짓이라고 합니다. 그쵸? 네, 거기다가 그때 그 당시에 회사 명의로 자기 잘못은 없다라는 느낌을 주는 무성의한 사과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그 당시에 그 라면 때문에 항공기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철강회사 임원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능가하는 최고의 진상이라는 말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진상이 바로 그 임금님께 드리는 기프트 포 더 킹과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의미가 근데 완전히 다르죠. 그쵸? 요즘은 그런 사건들처럼 예의가 없고 상식이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 진상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씁니다. 네, 그 비슷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게 꼴불견, 밉상, 화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감이 달라서 그 진상이라는 말이 더 많이 널리 쓰이고 있죠. 원래 진상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이 임금님께 드리는 그런 진상품이었는데 최근에는 유흥가 쪽에서 술 먹고 추태 부리는 사람 손님이라고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말끝마다 사장 나오라고 그래 사장 나오라고 그래 라고 외치는 매너가 좋지 않은 사람을 이르는 은어였죠. 그쵸? 그래서 그 방송에서 그 정영돈 개그맨이 그 춤을 추는데 아주 술 취한 사람이 추는 아주 저질스러운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그걸 진상 댄스라고 이름이 붙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재미로 이 진상의 한자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보다가 이게 바로 이제 그 진기한 물품이나 지방의 토산물 따위를 임금이나 이제 고관 그 관리 따위에게 바치는 것. 네, 거기서 왔다. 네, 그런데 그 의미가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근본도 없고 예의범절이 없고 버릇이 없는 사람. 네, 그런 걸 진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계가 있어요. 밉상이 처음이고요. 그 다음이 진상이고 마지막에는 화상이 되는 겁니다. 순서를 알아두세요. 미운 짓을 막 하는 사람을 밉상. 그나마 귀여운 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쵸? 그럼 밉상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미운 얼굴이다 라고 해서 ugly face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의미가 약간 좀 다릅니다. ugly face는 못생긴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굳이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밉상이 됐는데, 이런 표현보다는 진짜 영어는 그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다.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어글리 페이스는 못생긴 얼굴이라는 뜻이 더 강해서 이 영어로 바꾸기가 밉상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워요. 자, 밉상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잖아요. 그럼 진상이 됩니다. 네, 진상은 아주 예의범절 없고 무례한 사람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rude customer라는 단어를 씁니다. rude라는 rude는 무례한, 예의가 없는, 그 다음에 customer, customer, customer라는 말은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네, rude customer, 진상이라는 뜻이 되고, 이 rude customer가 더 발전이 되면 분노 유발자가 됩니다. 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화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영어로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주된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바꾸자면 anger trigger라고 한 표현을 쓰는 게 좋습니다. anger, anger, 분노, 화 이런 뜻이고요. trigger라는 말은요, 권총의 그 총을 발사할 때 쓰는 방아쇠 있잖아요.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앵거를 방아쇠로 당겼다. 그러니까 총이 발사되겠죠. 그래서 분노 유발자라는 표현을 영어 표현으로 anger trigger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거 학원에서 자주 써요. 애들이 워낙 이 밉상, 진상을 떠나서 화상인 애들이 너무 많아. 네, 그래서 anger trigger라는 표현을 쓰는데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어휴, 저놈의 anger trigger. 그래서 몇몇 아이들한테 뜻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분노 유발자 저 대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anger trigger. 네, 저는 많이 씁니다. 네, anger trigger. 자, 그래서 밉상의 단계를 지나서 트러블 메이커를 넘어서면 rude customer가 되고요. rude customer가 넘어가게 되면 anger trigger가 된다라는 사실. 자, 이 세 가지 단어, 밉상, 진상, 화상을 다 합치게 돼서 요즘 사회적인 용어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black consumer라고 그래요. 읽어보세요. black consumer. black이라는 말은 검정색이고요. consumer, consumer, consumer라는 말은 소비자라는 고급 단어입니다. 손님은 customer, guest라는 단어를 쓰는데 게스트하우스 들어보셨죠? 네, 근데 게스트하우스에서 게스트와 네, 그 다음에 customer, 네, customer, customer는 이 손님이라는 뜻이고요. 소비자라는 고급스러운 표현은 consumer를 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용어로 black consumer라는 말은 그 왜 가게 명단에 보면 블랙리스트라고 있잖아요. 네, 그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콩글리시고요. 블랙 컨슈머라는 표현이 제대로 된 영어입니다. 어쩌다가 아발로니가 블랙 컨슈머의 대명사가 됐는지 참 아주 멀고 먼 이야기가 넘어서서 다시 아발로니로 돌아왔습니다. 네, 진상품, 진상의 어원도 같이 공부하신 티를 팍팍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